네 번째가 사회적으로 동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socially equitable입니다. 네. 요거는 그전에 했던 내용들과 조금 동일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종사자의 최소 표준 치료 기준은 어느 곳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의 질이나 치료 결과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아 및 노인을 포함한 모든 연령에게 일관된 고품질의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얘기했던 내용들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응급구조사의 자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적 처치력뿐만 아니라 여기서 써져 있는 것처럼 그 외의 사회적 여건들, 동양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예를 들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유명한 게 차이나타운이니까 코리안타운, 차이나타운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응급의료 서비스랑 백인들이 받는 응급의료 서비스랑 달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 사회적으로 동등한이라는 말로 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있는 것이 이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sustainable이랑 efficient입니다.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인工지능을 통해 응급 상황에 대한 판단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환자에 대한 전증도도 미리 확인이 됩니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인工지능이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들을 내가 받게 되는 거죠.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텔레컨설팅을 지원하게 되고 최선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의료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내가 받고 있는 응급의료 서비스가 너무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면은 이 불만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 이 환자가 불만을 토하고 있는 것이 의료 인력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면 의료 인력을 바꿔주거나 혹은 이송 서비스가 나는 지금 헬기 타고 싶은데 드론이나 헬기 타고 싶은데 항공 이송을 이용하고 싶은데 육로를 이용한 이송을 받고 있으면 이제 항공 서비스를 바꿔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에게 과다한 금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내 고위직 공무원 및 정치인이 의료장비 및 소모품 산업과가 협력하여 적절한 비율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들은 환자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마련해 놓는 거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또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산업과 관련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당연히 이윤이 됩니다. 돈이 되는 거죠, 돈. 돈을 남겨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 책정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단순하게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정부기관하고 고위직 공무원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 가격에 대한 적절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단순히 비싸기만 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 우리는 다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모르죠. 50년 후에는 또 유료 서비스를 바뀔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료라는 전제하에서는 필요한 내용이고 유료라는 전제하에서는 매우 중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무료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 이 119
이송단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이송단이 하고 있는 이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 좀 범위를 좀 넓혀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게 되면 뭐 주치자들 있죠, 그죠? 주치자들이나 뭐 경증 환자들 혹은 원래는 이송 거부를 해도 될 만한 만성질환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송단에서 전담해가지고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내용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항목은 어댑테이블 이노베이티브인데 말 그대로 뭐 적응성과 혁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까 하는데 응급의료 전문가는 의료 데이터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치료 방법을 개선하고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매년마다 CPR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거는 CPR에 국한돼서는 안 되는 이야기긴 한데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 이제 CPR이라서 예를 들었고 올해 또 CPR은 바뀌어질 겁니다. 아시다시피 5년마다 바뀌니까 올해가 바뀌는 날이잖아요. 해잖아요. 2020년도 바뀌는 해이기 때문에 CPR을 잘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여담이긴 하지만 다시 본문 내용으로 들어와서 자, CEO나 컨설턴트 등의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은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새롭고 신선한 관점을 제시해야 되고 창의성과 도창성을 자극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료는 매우 보수적이에요. 꽉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응급의료는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는 책, 이거 제가 배웠던 내용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배웠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누구도 치료 방법을 개선하고 향상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전혀 다른 분야지만 이런 분들의 강의들을 통해서 의료에 대한 창의성과 도창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2050년도에 응급의료 전문가는 기존의 혹은 새롭게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법, 솔루션을 개발해야 되고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측정, 평가하기 위해 협력해야 된다는 점. 그 응급의료 연구원들은 다른 의료 분야, 사회서비스 및 공중보건과 같은 분야의 동료들과 협력해서 응급의료 실무를 검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적으로 엄격한 임상 및 운영 연구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는요, 응급의료 서비스는 공중보건과 같이 가야 됩니다. 예방의 목적이 응급의료 서비스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중보건과 어쩔 수 없이 동행해야 돼요. 이것들 여러분들이 뭐 그 시기에도 여러분 2050년도면 여러분들이 30년 후니까 오시다쯤 되겠네요. 퇴직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면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이런 것들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들의 역할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연구에 활용되는 환자의 개인정보는 지역사회의 엄격한 감독과 투명성을 통해 보호받아야 됩니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 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이 EMS 아젠다는 마치게 되는데요. 자, 이제까지 EMS 아젠다 2050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봤어요. 결론적으로는 변화하는 사회 시스템에 맞춰서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역량을 확대하고 통신 및 정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연구를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일 것 같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해석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챕터 1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챕터 1에 대해서 외상에 대한 정의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그 정의들은 앞서서 했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바로 중증도 분류 지침에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할까 합니다.